화요일, 화요일이. 첫날, 그래. 근데요, 읽고 있잖아요, 읽고. 음. 그게 왜 경험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일단은 배운 걸로만. 원래는 리을 기억 봐봐.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뒤에 넘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가 탈락을 해줘야겠지. 자음분단 다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읽고는 보통은 기억이 발음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리을이 발음될 겁니다. 얘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리을이 된소리 대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리을은 언제만 일으킬 수 있어? 예. 응?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까지 설명 안 했나? 여기까지? 하여튼 리을은 이게 한자어의 받침이거나 관형사형어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관형사형어미냐 그랬더니 그럼 이제 항상 어간어미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 얘는 지금 어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이제 어미에 있는 리을이 아니네. 그럼 얘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미에 있는 리을만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억은 일으킬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있죠. 기억은 항상 뒤에서 된소리 대기를 일으킨다. 기억 디귿 기억은. 그래서 이 기억이 얘를 된소리 대기를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락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만약에 리을이 일으킬 수 있는 애다 그러면 얘가 일으킬 수 있는 애다 그러면 이거 탈락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설명에다가 단어를 꽤 맞추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음운 변동이 여러 개 일어날 때 어떤 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 순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물어봐. 뭐지 존나 좋냐? 응? 그 뒤에 없어? 설명하고 좋지. 뒤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는 빨리 요거를 대충 이해를 해놓고서 문법 문제를 풀면서 이제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좋은 그냥. 그러면 의문표는 빨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의문표 하차는 하차는 뭐야? 좋아요. 뭘 하열음 예사소리. 뭐 전설 고모음. 전설 고모음? 하고 은은 후수. 전설 고모음이요? 입이. 빠른 편이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걸 외워야 돼. 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쉬우니까. 자음 축약은 뭐 별거 없어요. 거센 소리 되기밖에 없거든. 히읗이 들어가면 소리가 어떻게 돼? 세져요. 히읗이 바람을 뿜는 거라서. 그래서 히읗하고 얘네가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떤 게 앞서는지는. 연달아 오는 경우에 얘네가 각각 피읗, 티읗, 치읓, 키읔으로 파티 축화가 거센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거센 소리를 표현하는 거.
근데 이거 이제 할 때 같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거꾸로, 거센 소리를 발견하면, 히읗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기억하면 좋은 단어는 숱하다 이런 거. 숱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요렇게 발음될 때 그냥 단순하게 히읗이 탈락했다고 해도 돼, 안 돼? 응? 됩니다. 그죠? 되는데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많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운 규정대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게 넘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 끝에서 발음되니까 음절의 끝소리가 정리 먼저 돼야 해. 디귿이 되겠지. 그럼 디귿에 넣고 이동하고 축약이 되면 티귿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만 설명하면 다 맞거든.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놓고 그 외에 모음 축약은 그냥 쉬워요. 습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보면 이하고 어로 풀어서 생각하는 거. 정확하게는 반모음이와 어죠. 그지? 반모음 기억나지? 뭐 얘는 보면 뭐 생각하면 돼? 이하고 에.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모음 이 계열들이 있을 때 이걸 풀어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글 모양 보면 돼. 세종장이 워낙에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새는 뭐 해주는 말이야? 이거 그래 어느 사이에 해주는 말이에요. 그럼 아와 이의 축약형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 됐다도 사실은 뭐다? 되었다의 축약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벌에게 바람을 쐬었다. 내가 우리 강아지에게 바람을 쐬었다. 이거 맞아 틀려요? 할 때도 그냥 풀어생각하는 거야. 왜는 뭐 해주진 말이야? 뭐의 축약이야? 그래, 그럼 바람을 쏘이. 여는 이었다. 이렇게 돼야 돼. 되니? 쏘이였다? 너 강아지한테 바람을 쏘이였다 그래? 안 하잖아. 그럼 틀린 거야. 이거 맞춤법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건 잘못된 표현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맞춤법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게. 그런 거고. 보통 모음 축약은 저렇게 소리가 나,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었다, 뭐 이런 거. 그치? 이렇게 음음 변동이 일어나 있으면, 그냥 이 음음 변동이 일어나 있는 형태를 그대로 뭐 해? 표기에 반영해요.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죠. 이게 모음 축약은, 그지? 보통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모음 축약들은 대체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편이에요. 자음 탈락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 할 때 봐봐. 그러면 소, 이, 어따가 있으면 줄어들 때 이렇게 줄이면 뭐가 돼? 쇠, 다가 돼요. 이것도 맞는 거고.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 소, 였다인데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쇠, 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그럼 셌다가 나오면, 자, 축약은 몇 번 일어난 거예요? 몇 번 일어났어?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그래서 축약에서 2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모양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라. 그래서 풀어보면 돼. 풀어봐서 말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야. 자, 그건 그렇고요. 니은 첨가는 앞말의 끝이 자음, 뒷말이 이하, 여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왜 앞말, 뒷말 이렇게 하냐면 이게 단어를 쪼갤 수 있어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 약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그래서 뭐 어근어근의 합성어 이렇게 해줘도 되거든. 근데 굳이 앞말, 뒷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꼭 따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어도 돼. 어근이 아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식용이라는 단어에 유가 합쳐지면 유는 혼자 써 안 써? 유를? 이렇게 써. 여기 유가 좋군요 이렇게. 이렇게 안 쓰잖아.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안 쓰는 단어들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면 얘네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어를 쪼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앞말 뒷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앞말의 끝은 자음이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받침이 있다는 얘기지. 뒤에는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와야 돼요. 이나 반모음을 시작한다는 게 뭐야? 이하고 야, 여, 요, 유, 예,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거야. 근데 저거 방문 예시한 번 주시면 안 돼요? 반모음 예시가 뭐야? 어떤 거에? 저 야야요요 예시 나오는 야는 반모음 이 플러스 아죠? 네. 여는 반모음 이하고 왼쪽이잖아. 그건 뭐? 어? 아니, 얘가 안 줘져. 여니까. 네. 이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어 해봐, 빨리. 뭐 비슷하잖아. 그치? 얘는 이랑 에. 그치. 얘는 이랑 이거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 없죠. 그냥 이게 이런 모양에다가 반모미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우도 반모음 들어가면 유가 되는 거고 오도 반모음 들어가면 유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여기 이하 여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얘나 얘 같은 걸로 이렇게 붙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뒷말에 이하 여유 이런 식으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핀자리가 있잖아. 여기요. 그 빈자리에 니은이 들어가. 위에 빈자리.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물약, 식용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약은 이렇게 해놓고 리을, 니은이 만난 거니까 리을, 니은 만나면 뭐 일어나야 돼? 리을, 니은이 만나면 리을, 니은은 리을, 니을로. 리을이 무슨 음? 유. 여기 유마.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리액션까지. 됐니? 된소리 대기는 뭐 얘는 뭐 단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받침 발음에 이게 들어가면 돼. 받침에 이 발음이 받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예사 소리들 바다사자가 이런 것들 오면 얘네가 각각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된 소리는 발성기관이 긴장되어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근육이 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발음할 때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받침이 얘네가 오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냐면 이게 끊어내는 소리여서 그래요. 지난번에 파열음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파열음은 어떻게 소리 내는 거야? 빵! 한 방. 근데 그러려면 공기를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담아서 그치 풍선 주둥이 꾹 누르고 있듯이 이제 성대 근육이 힘을 줘야 된다고. 근육에 힘을 줘서 공기를 가뒀다가 빵 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성대 근육이 힘을 준 거야. 이 받침 발음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발음할 때 이렇게 하다 여기에서 이제 공기를 가두면서 힘을 준 거라고. 하고 빵 했는데 바로 연달아서 하면 그 힘이, 근육의 힘이 덜 풀린 상태에서 이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박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이걸 또 써먹을 겁니다. 그렇죠? 중세국어 할 때 입성 이런 걸 요즘 쓰잘데기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다고 쓰잘데기 없이 가르치고. 그때 그 입성이라는 게 뭐냐면 끊어내는 소리래.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완전히 거잖아. 그래. 이게 받침이 들어가면 입성이야. 뭐 그리고 뭐 쓸데없이 이영보레 막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게 뭐냐면 입성을 표시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런 겁니다. 이 원리만 잘 알아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저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인 거죠. 지읒, 쌍지읒, 치읒 계열이랑 시옷, 쌍시옷, 히읗 이렇게 그치? 걔네들은 끊어내는 소리가 아니니까 변소리 대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알겠니? 물론 음절의 끝소리에서 이게 디귿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보면 파열음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하게 그냥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받침이 얘네가 있으면 받침에 얘네가 있으면 뒤로 그냥 항상 일어나서 해주면 돼요. 근데 받침에 미음, 니은이 있는 경우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끊어내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얘는 파열음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거든. 항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울림소리 이렇게 배우죠? 파열음 아니라고 배우지? 실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막 인정하기는 좀 그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용언을 이거 다 용언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용언은 그렇잖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앞대가리만 유지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뒤에 봤거든. 그치? 체어는 근데 모양이 안 바뀌는 가변화, 불변화 이렇게 했을 때 불변화들은 조금만 바뀌면 뜻이 달라져. 그지? 그 노래 아니야 혹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응? 몰라요? 못될 것 같아. 그래요. 점 하나만 찍어도 이렇게 달라지거든. 그치? 그리고 발음이라는 게 참 근데 님이라는 이런 것도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욕같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사, 체한 쪽이나 뭐 이런 애들은 함부로 음운변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경우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언 쪽만, 그래서 얘네들은 용언. 또 얘는 어간의 끝에 그냥 앞부분이 바뀌는 것보다는 끝부분이 바뀌는 게 어때? 알아듣기 쉽겠지 당연히. 최대한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음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앞부분은 바꾸지 말고 여기 끝에 있는 것만 인정. 그래갖고 어간의 끝에 있는 맨 마지막 거에 오는 니은만. 얘는 어미에 있는 것만.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만 나왔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랑 그 다음에 다른 어미랑 두 가지를 나눠서 배워요. 근데 무슨 어미든 하여튼 어미에 있는 리을은 다 일으킨다고 할 거고 관형사형 어미하고 만약에 다른 어미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냥 차이점은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리을 뒤에 띄어쓰기 돼 있으면 관형사용어입니다. 일단 뭐 이거 지금 이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런 거 할지 말고 또 뭐 했지 않았지? 무슨 할수 있다. 상황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띄어쓰기 하고 들어가지? 그러면 이게 관형사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죠? 그럼 이건 얘는 이게 통째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갖고서 이거는 관형사용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할 거거든? 그리고 관형사용 어미 뒤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가요. 이렇게만. 알겠죠? 다른 어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미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자어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건 옛날에 중국 한자 발음 하다가 생긴 거거든. 원래 한자는 음운 변동을 잘 인정 안 해. 왜냐면 한자는 심지어 한 글자가 단어 하나야. 그래서 음운 하나, 토시 하나 바뀌어버리면 뜻이 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 지난번에 리을의 예외 기억 아니야? 리을 그 유마 예외? 유마의 예외. 왜 니을 리을이 만났는데 리을로 안 바뀐다? 아니 바뀌어서 그때도 대부분 한자어라 그랬지. 아 목이 왜 이러지? 잠깐만. 크림으로 목을 좀 코팅하는 느낌? 아씨. 목에 바세린을 바르면 안 돼. 뭐야? 길어질 것 같은데. 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 뭐 간질간질한 거 같아. 근데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많이 하고 근데 학원 선생님이랑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철만 바뀌면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한자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왜 바꾸냐면 옛날에 한자를 발음할 때 중국 발음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하던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처럼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까 뭐 이영보레 어쩌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같은 거 쓸 때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거 끊어서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뭐 끊어서 하세요 그랬으니까 끊어서 덜 하고 하면 지금 뜬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의문상의 이유는 없어요. 그렇고 다만 갈등 그랬는데 이 보면 뒤가 디귿이지? 뒤에 이제 원래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애들은 5개예요. 여기 보시면 그치? 네. 여기 5개인데 이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디귿, 시옷, 지읒 3가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디귿이랑 대표값 디귿으로 될 수 있는 애들. 디귿의 친척벌 되는 애들. 오케이? 그런 애들만 된소리를 발표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자어거든. 불법 그러면 안 돼. 불법. 오케이? 불법.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뭐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내신에다가 프린트로 사례주고 또 외우기 시키는 거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그냥 다 이해하고 가고. 사이소리 현상은 이제 마지막 뭐냐면요. 사이. 뭐의 사이? 그렇죠. 어근과 어근의 사이. 합성할 때 일어나는 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덧나. 근데 왜 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현상이라고 불러. 근데 덧나는 소리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된소리로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 첨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이 두 개가 덧나거나. 근데 이게 된소리 되기랑 니은 첨가랑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된소리 되기 규정이랑 니은 첨가 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게 아닌데 일어나는 게 보통 사이소리예요. 그래서 사이소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단어도 그렇지. 단어의 사이하고 소리 이렇게 합쳐지면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서 여기서 이상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서 사인 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이제 지금 시옷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없으면 니은 두 개가 사인 놀이가 되기도 해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일단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오기도 해요. 그렇고, 아니면 뜬금없이 여기가 된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사이소리라고 하는 거고, 보통 받침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사이소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써주잖아. 안 써주면 어떤 애들은 그럴 거거든. 야, 이거 사이소리가 맞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들은 사이소리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싸울 거거든.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된소리로 읽는 게 맞아요. 이렇게 티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운 변동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제 발음은 어떤 게 맞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야, 단어는 사이하고 소리가 합쳐졌는데. 그러다가 된 소리 하나가 늘어난 거잖아, 지금. 위에 게 맞는 거지. 그죠? 사이와 소리가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가, 여기. 그죠? 사이와 소리가 결합했는데, 뜬금없이 여기 하나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죠? 소리가 덧난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줬으니까, 우리 배운 대로만 하면, 시옷이 보이는데, 뒤에 넘어갈 자리가 없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그럼 디귿이, 받침이 디귿이 발음이 되면 뒤에는 된소리 되기 일어나갖고. 그치? 이렇게 해도 안 돼. 우리 배운 대로만 하면. 배운 대로 설명해서, 우리 배우는 설명에서 지금, 야, 우리 배웠던 걸 갖고 이제 설명한 거야. 틀린 거 있어? 없지. 그럼 고등학교는 인정 안 인정? 그래, 고등학교에서는 인정. 우리 배운 걸 그대로 제대로 적용을 했으면 인정, 그냥.
이게 맞는 발음이지만 이것도 인정.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야, 국어는 시험 문제 풀 때 쪼잔해서 그렇지 엄청 너그러운 과목이라니까? 배운 대로 그냥 눈에 가르치고 너네들은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설명하고 그거 그냥 맞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할 때 뭐 요령은 그런 거 이게 되게 옛날에 관형격 조사 의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정명사 뒤에 붙을 때는 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새, 산을 옛날에 읽거든. 매나 뇌라고 썼어요. 산을. 우리말로 산은 한자로, 그지? 매산자잖아. 매의 새야. 근데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잖아. 유정명사가 아니죠. 무정명사 때는 이렇게 썼다고. 매의 새.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돼서 맷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 8, 90%는 그래요. 명사가 앞에 있을 때, 명사 조합일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소리는 어쨌든 현상이라 어떤 건 일어나고 어떤 건 안 일어나고 그러거든? 근데 조금 헷갈릴 때는 이렇게 의로 바꿔 쓸 수 있는 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된다 그러면 대부분 맞거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우리 그 자음군 단순 할 때처럼 그냥 발음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 남자의 소개팅 하나 해볼까? 갑자기 아직 문자 보내고 하고 몇 살인데요? 어? 이 학년? 뭐야? 나이 차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이거 뭐? 그래서요. 키 커. 멀끔하게 생겼어 그냥. 몇 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 2, 3등 맞으면 될걸? 근데 애가 되게 착해. 이게 뭔데요? 이름 벌써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세요. 뭐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네. 아승이. 어? 뭐야? 좋아하시네요? 어떻게 알아? 저희 학교에 나왔어요. 아 그래? 저 방송부 선배였는데 되게 편했다. 저희 학교잖아요. 저기 아성 선배 이천부. 이거 너무 착해. 뭐야? 학교에서 안 그래? 네? 학교에서 안 그래? 하시죠. 아승 선배 형이 아진 선배인데 그 선배는 연구했어요. 아 그래? 학교가 잘 걸려. 연년생이야? 착하고. 사람이 하여튼 뭐 착한 게 좋은 거지. 왜? 웃겼겠죠. 뭐? 자기 이름 얘기 안 해주고 아, 소개시켜줬으면 웃겼겠어. 너랑 분위기가 비슷해서 우리 뭔가 뭔지 모르겠. 뭐라 그랬지? 좀 차분하다 그래야 되나? 끝난 재미 안 해봤죠? 그냥 갑자기 징산한 거야. 한번 물어봐야지. 왜? 물을 쉴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재밌겠다.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냥 살짝 물어볼게. 이렇게 빨개, 얼굴 빨개질 것 같아. 네. 얼굴 자주 빨개지. 아, 그래요? 그거 엄청 빨개져. 그래요? 좀만 놀려놓으면. 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자음분다선 할 때도 그냥 따로 빼서 부드럽게 발음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내가 맨날 듣는 말이라 막 말거든. 이것도 그래요. 그냥 여기를 된 소리로, 이제 여기를 된 소리로 해보든가, 아니, 여기를 된 소리로 해보든가, 아니면 이 받침 자리에 니은을 넣어보든가, 아니면 니은 두 개를 넣어보든가. 그래서 말 되는 것 같으면 그 대체로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증, 뭐 민침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것는데 윈집은 안 돼도 미집은 되는 것 같지. 그럼 그냥 이게 사이 소리가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어 써요 보통. 그런 거고 이거는 윈마을이라잖아. 되는 거 같지? 그러면 그냥 사이 시어 쓰는 거야.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건 이쪽에만 니은이 들어가면 니은처럼 가고요. 여기는 받침이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받침에 니은이 있거나 받침하고 여기 두 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이소리야. 그러니까 하여튼 받침 자리에 니은이 들어가 사이소리야. 아니라고 윗마을 이거는 되죠. 그럼 사이쪽. 근데 이거는 윈쪽 이상하고. 이건 이미 된 소리가 있으니까 뭐 된 소리 할 것도 없죠. 그럼 이런 거는 사이소리가 없는 게 맞고. 그죠? 갖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지웠구나. 의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뭐 위의집 대충 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가 안 일어나는 단어인지는 웬만큼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너무 크게 어쩌야 되고. 하여튼 얘를 외우는 거 이제. 이거 이렇게.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한자어는 함부로 음음 변동 일으키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것도 관용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던 단어가 6개. 요 단어들은 너무 자주 쓰니까 그냥 인정을 해준 거야, 관용. 그러니까 곳간은 시옷 빼고 생각해야죠? 창고. 창고를 곳간이라고 하고. 착간은 그럼 뭘 것 같아? 차하고. 티? 아니요? 그러면 착간이 터미널이야. 차 타는데. 퇴가는 후퇴할 때 그 물러설 퇴자 퇴기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는 집 뒤에 걸음이라든가 농기구 자질구레라는 거 쌓아두는 데가 있었거든. 그걸 퇴간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옛날 사람들 자주 쓰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최근까지 잘 쓰였지만 점점 사라지는 말이에요. 새 들어 사는 말. 숫자하고 수는 뭐 지금 자주 쓰고요. 수와 자, 회와 수죠. 맞죠? 그리고 항상 사이소리 이거 할 때는 시옷을 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기출에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이런 걸 써놓고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비음, 니은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미 틀렸어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코지. 앞말은 코, 뒷말은 날 두 개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말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앞말에 시옷이 이렇게 덧난 소리를 표시하려고 붙은 거. 그지? 그래서 사이소리 할 때 저런 식으로 낚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풀면서 계속 낮게 와서 보면 돼. 낮게 보면 이제 몇 번 당해보면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고 뒤에 문제를 볼까요? 그 뒤에 문제. 문제는 아직 안 풀어본 거지? 좀 풀면 혼자 풀까? 네? 집에서 풀어가 본가 본다?
아, 나랑 같이 했냐? 근데 왜 너 모르는 척 했어? 몰라? 아까 아, 그 뒤에 문제 있다니까.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여기 들어있는 게. 17번? 17번이요. 그럼 문제 주세요. 무슨 문제 줄까요? 하나가 푸는 거예요. 어? 하나가 푸는 모르겠어요. 문제 있었네요. 네모칸. 최서연 선이 카드 줬는데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문제 주면 거기 보면 너네 시험범위 아닌 것도 있을 거야 일단. 근데 단아는 예전부터 했던 거라 걔는 시험범위 이거 진도대로 안 따라가고 그냥 글이 뭐가 나오든 풀 수 있게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푸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어렵진 않아요. 하여튼 읽어보고 문제 보고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고 아니면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목표야. 이게 2현은 그나마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버티고 있는 중이라서 시험 범위가 안 많아.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2현 선생님들도 계속 수능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양정이고는 이미 진작에 바뀌었단 말이야, 수능식으로. 교실 내신 시험 자체가 9번은 1학년 때부터 다 바뀌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고 요번에 2학년 시험 범위는 뭐지? 책 한 권? 문제집 한 권. 그냥 통째로. 교과서에 따로 있고. 그게 나요? 작년에는 1학년이랍시고 시험 범위를 작게 낸 게 중간고사 한 번에, 시험 한 번에 그거 지문이 28개? 헐. 양정은 책 반 권이었어요. 음. 근데 그게 국어는 맞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암기를 아예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을 봐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적응을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신 기간에 국어는 공부를 많이 해요. 어차피 나왔던 게 그 시험 범위가 없다는 게 단점은 단점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놓고 나면 장점이야. 왜냐면 한 번 해놓고 나면 새로운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는 내신 기간에는 지문들을 한 번씩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 하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되고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고3 되면 그거는 그냥 아예 수능이에요. 내신도 시험 범위 전체를 그냥 연계교시 이렇게 잡고 다 어느 학교 이형도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거 미친놈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연계 교재 다니고 뭐 학원 다니면서 그냥 슬렁슬렁 수업 시간에 끝내버리고 남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 해야 돼. 특히 너네는 아마도 적을 거거든. 그 절대평가 과목들 있죠. 그것도 아마 너네는 중하게 볼 거야 대학교. 내신이 워낙에 무력화돼서 그것까지 안 보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시험 공부 따로 더 안 하는 게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성격상 그게 적응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끼리 반을 따로 만들어. 그래갖고 그냥 왕창 수학 그런 식으로 하자는데 하나 유형 문제가 한 200문제, 300문제 풀리겠지. 그거도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지문 하나당 막 200문제, 300문제 풀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러면 몸이 못 버텨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제발 해보겠지. 이거 아니네. 서양도 센반에서예요. 얘도 혼자예요. 그다음에 그 양정 여자 하나 더 있어. 누구요? 지수라고. 선생님 몰랐다가 양정 와서 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지수라는 애들 너무 많아서 우리 학원에 맞아요. 우리 학원에 3명 있어. 유빈이도 우리 학원 하나 돼. 남자인데. 진짜요? 어. 우와. 왜 안 보이지? 걔는 안 다녀요? 저번에 혜린 쌤반에 청강 왔었던 남자 여준이? 신여준? 안 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안 보이지? 뭐. 나 이거 맞냐? 네. 일단은 봅시다. 할 때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다 보는 거지만 시험 볼 때는 이제 히읗이 끝소리, 어간,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또는 접사, 그치?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보고 네가 아는 조건이나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그냥 눈에 빨리 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간이 먼저 보였어. 그러면 일단 하얗다, 좁히다, 놓는다, 그렇다, 그렇고, 그 다음에 좋다,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다가 만약에 활용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미 하나 빼는 거잖아. 지워버리고, 여기는. 남는 것만 놓고, 이게 히읗이 끝소리인 어간이니까 어간의 끝이 히읗이어야 되지? 여기는 되는데 2번은 어때? 안 되잖아. 2니까. 마지막이, 맞죠? 이건 안 되고. 얘도,
놓는다 아니면 놓다구나. 그럼 히읗 되고요. 그렇다 되고 좋다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이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어간의 히읗 끝소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히읗까지 맞고 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 익숙해지면 이제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수능을 보든 똑같은 거라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게 제일 좋은 게 한두 개쯤 내가 모르는 거 까먹은 게 있어도 답이 나와. 수학처럼 전부 다 이해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내가 아는 것까지만 선택지에서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맞고 틀리고를 쭉 체크한 다음에 또 남는 거 갖고 뭐 더 해보든가 그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찍는 거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하다가 내가 아는 걸 여기서 다 찾아서 해봤는데 한 두 개가 남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찍어놓고 별표 쳐놓고 넘어가고 시간 남으면 나중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하든가 말든가.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시험은 정말 아주 실용적인 겁니다. 정말 그 자료 분석하고 너네가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써먹을 만한 것만 써먹을 만한 것만 그렇고 이렇게 뭐 그냥 그렇고 그 뒤에 어미나 접미사 그러는데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모음이어야 돼요. 아니지? 여기 또 아니죠? 이거 참 원래 아니었구나. 여기는 니은이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도 아니죠? 그럼 얘는 이은이니까 없는 거라서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문변동인지 몰라도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는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두 의문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의문이 없어진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여기 나오는 거. 첫 번째 경우는 뭐야? 끝소리 히읗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전미사랑 결합 탈락하는 경우 나 또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그런 거잖아. 그러면 쉬운 거부터 이거는 쉽지. 설마 고등학생이 저거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거잖아.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 그치? 그럼 기역 니은 있고 그 중에서 하나 탈락하는 거라는데 얘는 탈락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왜? 히읗 기역이면 축약돼서 소리가 세져 키역으로 그치? 그래서 이거는 축약될 거고 얘는 히읗 기역인데 지금 더 넘어갈 자리도 없고 축약될 것도 없지? 축약은 히읗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걸 알면 니은 니은 들어간 거 이렇게 됐죠? 야 인간이 여기서 해도 답이 3번이다. 해보자가 이거는 지금 어쨌든 두 개의 자음일 때 이쪽 경우니까 그치? 하여튼 나머지 뭐 봐도 끝소리 히읗 그럼 끝소리 히읗이니까 이거 빼고 나서 보면 얘밖에 없네 미음밖에. 그죠? 그럼 답은 3번 그치?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어려워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문법, 수능 문법은 진짜 개 쉬워요. 뭐 그 다음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하는데 못하고 티읕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디귿이어야 되겠네. 맞죠? 아 그러면 시옷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자음이 있으니까 넘어갈 자리 없어서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축약되고 이렇게 여기서 순서대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든 간에 갖고 일단은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교체 맞죠? 그 다음에 축약 거긴 소리 그 다음 AD 좋죠? 여기 교체랑 축약이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혼입을. 얘는 비교를 해보면 티읕 자리에 니은 들어가 있고 빈 자리에 니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첨가는 무조건 일어났네. 그치? 네. C는 있고요. 그 다음에 티읕이 니은으로 바뀌는 건 어쨌든 1대1로 바뀌는 건 교체지? 그래서 A, C 해갖고 2번. 물론 이제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알면 더 좋고,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헛과 입을 뒤에가 무슨 형태도? 실질 형태도.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얘가 따로 떼서 먼저 처리를 한다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말에 해당이 돼요. 갖고 넘길 자리가 없는 건 취급하고 디귿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단어가 이제 결합할 때, 단어와 단어가 결합할 때 어떻게 앞말 뒷말 할 때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자음 끝. 네. 자음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하여요요. 그럼 니은 처가. 그래서 니은 및 처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디귿 니은이 만난 거잖아. 그러면 이거 비음악. 자음도어.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한 번. 그래서 교체가 2번, 첨가가 1번 나요. 자, 그 다음에 얘 수능은 참 좋은 게 이거 순서대로 써줘. 진짜 친절하다. 아. 근데 원래 너네 논문 쓸 때 그렇게 써야 돼. 논문 같은 거 쓸 때 내가 여기서 먼저 언급했으면 그 언급한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거야 지금 하나씩. 근데 내신은 안 그래요. 선생님들 헷갈리게 하려고. 어쨌든 간에 거센 소리 대기부터 쭉 하는데 기억에 의해 거센 소리 대기. 이건데 거센 소리 대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히읗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렇게. 히읗이 없지? 근데 얘는 히읗이 없지? 그러면 여기 거센 소리 대기는 아니네요. 경우가 일어나요. 그래서 경우마? 된 소리 대기? 네.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아니에요. 목걸이 안 돼, 목걸이. 목걸이요. 목걸이. 꺼리 말고 목걸이. 목걸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걸이. 목걸이. 어? 목걸이. 네, 알겠습니다. 꺼리고요. 아니,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네? 받침 기억 밑에서는 어떻다고? 아까 항상. 항상. 그죠? 그 뒤에서는 항상.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된소리 대기 자음군 단순하네요. 그치? 자, 여기 보면 넘어가거나 축약될 거 있어 없어? 뒤에 이미 자음이 딱 여기 들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탈락해야지. 자음군 단순한.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동. 그치? 없죠? 네. 그러면 이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디귿 받침 뒤에서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맞죠? 미음, 니은, 리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어간의 끝에 얘는 어미에 있을 때 또는 한자음 그랬어요. 비음화.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비음화? 아니. 일단은 된소리 대기는 안 일어나죠. 미음이 된소리 대기 일으킬 때는 이게 어간의 끝에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솜다 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고. 이게 비음화가 되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만나야 돼. 비음화는 동화니까. 동화는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빈자리인데? 그럼 동화가 못 일어나지. 빈자리에 늘어나는 건 뭐야? 이제 뭐 앞말 뒷말 이렇게 잘라지네. 받침 그 끝에 앞말의 끝에 받침. 네. 뒤에 이하여요. 네. 그럼 이 빈자리에. 니은. 그래 니은 첨가. 그래서 솜니을 맞죠? 그러고 나서 미음 니은 둘 다 뭐야? 무슨 음? 어차피 비음인데 뭐 바뀔 필요 없지.
겁내다. 이렇게 해서 비읍니음. 그렇지, 이게 비읍이야. 그렇지? 맨입. 빈자리야, 빈자리. 연음? 그럼 맨입. 연음 됐으면 맨입. 니은참. 그럼 또 입하고 맨으로 잘라지잖아. 네. 잘라졌을 때 같이 있고 이하여유. 음. 이해 좀 알았지? 네. 응? 잡히다는 비읍이 이게 축약이죠? 네. 그런 거고. 얘는 리을 니은이야? 네. 그럼 어떻게 돼? 리을하고 니은 만나면? 음. 그렇죠. 리을 리을로 이렇게 설날. 선행적 그래요. 네.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네 가지만 구분하래요. 알지? 그래서 맨입은 뭐지? 첨가. 그죠? 그럼 여기서 첨가가 되려면 얘 나무하고 이렇게 되니까 첨가, 그지? 늦과 여름에서 얘. 맞죠? 이런 거는 아니 없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거 앞말 뒷말 이렇게 단어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세 개. 논일, 남립, 늦여름. 했니? 첨가. 논일밖에 없네요. 근데 늦여름하고 남립. 저 뭐야 저거 두 번째 게. 설날 좋은? 이건 뭔데? 설날은 음. 미국막 교체죠? 여기서 지금 이거 할 거야. 네. 그래서 교체. 그 다음에 조는 그렇죠, 탈락. 교체와 탈락. 4번. 네. 그래. 축하다. 축하야지 교체. 교체. 다음은 4번. 여기다가 물량. 물량으로 가는 물량. 자, 물약은 이러이러한 의문 변동이 일어나서 뭐뭐로 발음된다. 밑에 물약이 뭐뭐로 발음될 때 이러이러한 의문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이거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 뭐가 달라요?
헷갈리면 항상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 음. 물약은 이렇게 발음된다. 음. 그치? 물약에서 이게 일어난다. 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네. 그럼 이거 할 때는요, 이게 맞는 발음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해줘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이것만 확인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 얘는 이거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 네. 얘는 이게 이걸로 발음될 때인 거니까 여기 틀린 발음 써줘도 돼, 안 돼? 돼요. 네. 여기 틀린 발음 써주고서 이 틀린 발음으로 발음될 때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다 해도 말이 돼, 안 돼? 돼요. 중요한 건 이것만 정확하게 왜 틀렸는가? 음운 변동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하고 말이 달라요. 이렇게 할 때는 얘를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에서는 그랬지. 이게 이 발음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게 있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발음이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게 맞든 틀리든, 심지어 여기다 일부러 틀리게 써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인 선생님들은 그 위에, 거기에다 못 써주냐면, 우리가 음운 변동 현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올바른 발음인지 틀린 발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거기 써주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는 따지는 건 아니고 알겠니? 그냥 그렇고 여기서 그냥 첨가지 교체인지 이런 건 그냥 똑같은 거 지우고 데 헷갈리면 미음, 우, 리을 그치?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된 거야? 빈자리에 늘었잖아. 첨가지. 우리가 배운 첨가는 뭐밖에 없어? 그래, 니은 첨가밖에 없어요. 그럼 니은이 첨가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해야 돼? 리을로 교체됐다고 해야 돼요. 그치? 그래야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거지. 그래갖고 보면 여기가 니은이 들어가게 되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 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리을 니은이 만난 거니까 유니막까지. 그래서 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할 때 첨가와 교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문제 낼 때 첨가 후 교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첨가 후 교체는 순서까지 당연히 확인해야겠지. 정말 그거는 이 선택지를 토시 하나까지 그냥 정확하게 다 말할 거예요. 그렇죠? 이혼에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틀어놓고 왜 틀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지? 넙축하다? 이것도 똑같은 거 만약에 헷갈리면 너 비읍 그러면 리을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지읒은 쌍지읒으로 교체지. 이거는 우리 배운 음표에 있잖아. 네? 그래서 된소리.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인 거야. 그래서 1대1로 교체. 그치? 네. 그리고 기역 히읗이 히읗 있으니까 뭐니까? 축약. 히읗 때문에 거센 소리 내기. 맞죠? 네. 그래서 탈락, 리을 탈락이고요. 교체는 이거 거센 소리 내기가 교체고 얘는 축약이고 자축. 거센 소리 내기.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해서 비읍, 히읗 그러면 히읗 들어가면 뭐야? 축약. 히읗 된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급행과 요금 사이 단어 이렇게 할 때 받침이고 그러니까 여기 니은 첨가. 그치? 첨가 있고 탈락은 안 보이죠? 잘 이렇게 연필 지워 그냥 헷갈리면.
그 다음에 준다, 탈락한다, 바뀐다, 덧붙는다. 이거 바뀐다가 뭐예요? 교체. 그치, 그지? 자, A는 A는 히읗은 히읗. 기억. 그쵸? 줄여야겠지. 다른 건 없네요. B는 B는 교체. 그렇죠. 기억이 이유로 맞지? 네. 국외음화도 디귿이 지읒으로 맞니? 네. 그렇지. 디귿하고 이거 음. 쉽죠? 네. 아, 맞다. 근데요, 가슴배가 괜찮다고 생각 아니고요. 가슴배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 아승이 형도 그렇게 큰? 원래 잘생겼어요. 안녕. 반대로 쳐도 네. 전해주세요. 잘생겼다고 인정했어요. 잘생겼다고 인정했다고 저는. 진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그럼 그때로 생각해야지. 저한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물어봐 주세요. 이름은 나중에 다른 거 알려주세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것도 이게 뭐 발음 써놓고서 무슨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안 써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발음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이 발음이 맞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고 자 읽는 맞아요. 그렇죠. 리을이 탈락, 기억이 이렇게 교체. 그 다음에 서울역은 아니, 맞아요. 처음에 뭐부터 들어놔야 돼? 여기 빈자리잖아. 거기 뭐가 들어갔으면 첨가. 첨가인데 우리가 배우는 첨가는 그래 니은 첨가. 니은 들어가야지. 그래 놓고 나서 니은이 다시 리을로 바뀌면 되겠네. 유형만 맞죠? 네. 그래서 한 번의 첨가가 아니지? 니은 첨가 한 번에 교체 한 번까지. 주자 이거구나. 그렇지. 그렇고 나머지 경우는 특별한 거는 없네요. 이거 그때 여기 이런 거 리을 탈락이고 피읍이 비읍으로 그지? 그러고 나서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된소리 되기 일으키는 걸로 할 땐 이게 순서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줄여서. 깎다는 쌍기역이 기억됐어요. 이거 뭐야? 아니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그렇죠. 교체죠. 그치? 그래서 얘는 교체만 몇 번? 막일은 일단은 빈자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하다 보면 이제 빈자리가 눈에 딱 들어온다. 다음에 비음. 교체 한번,
첨가 한번. 답 2번이겠네. 뭐야, 이거. 아,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거? 네. 1번이네요. 됐습니다. 생명길 갑하다. 갑하다 같은 경우만 살짝 보면 피읍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기억이. 그렇죠. 그러려면 얘하고 얘가 만나야 돼. 네. 이렇게, 그지? 지금 방해져 있잖아. 1차적으로 제일 먼저를 하는 게 뭐다? 그렇죠. 시효 탈락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순서를 언급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렇고, 기억 미음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 했는데, 기억은 뭐예요? 탈락. 그 중에서도 자음분, 단수음화. 미음은 축약은 거센 소리 나와야지. 히읗도 있어야 되고.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이가 올 때, 이히 여혀일 때, 그지? 디귿, 티읕이 뭘로 바뀌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교체해주는 거야. 뭐라 그래? 구개음화. 그 다음에, 인문은 미음이 비음 도리. 네. 그지? 비음 됐으니까 비음. 자음동화에서 좀 있지. 리을은 된소리 내기. 근데 할 때, 뭐 경우말을 할 때 그냥 된소리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소리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 습관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미음 때문에 일어난 거야. 미음 다음에서 맞니? 그럼 미음이 된소리 내기를 일으키려면 어디 있어야 돼? 어간의 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듬다, 더듬고 해서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 확인했지? 그러면 확실히 경험하.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야 이렇게. 그렇지? 경음하라고 무조건 된소리 내기만 보고, 그치? 그냥 무조건 된소리 내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서. 그지? 그리고 말씀 미음은 쉽죠? 축약, 거센 소리 내기. 그래서 기억은 굶기다는 넘어갈 게 없어서 축약할 때 것도 없고, 그치? 네. 탈락이 일어나겠네요. 얘는 맞고, 급하다는 비읍, 히읗, 그건 뭐야? 거센 소리 내기 축약. 미다지는 여기 뒤에 이 두 개만 했죠? 그리고 이거 할 때 두 개만 답안 나오면 이게 실질 형태 쓸 때는 두 개만 안 나와니까 뻗대다니까 이건 된소리 되기 맞죠? 그 다음에 진문서 비음화, 만누의 이 비음화. 그리고 가끔 짜증나는 게 이거 비음화, 유음화 같은 거 할 때 왠지 여기에도 비음화가 있는데 여기도 비음화가 또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불완전 또는 순행 역행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비음할 때 답안 나오면 그것까지 생각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껴안다는 앉다, 앉고 할 때 여기가 어간이라서 어간의 끝에 있는 니은 일으킬 수 있죠. 된소리 내기. 되지? 티읕 뒤에 이죠? 구개음화. 그 다음에 굽히다는 비읍 피읍이니까 축약 거센 소리 내기. 한과 여름 두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리처다. 됐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오늘 들어왔네? 네.